네, 여러분 2교시 함께 보시죠. 사실 제가 머니투데이 방송 출연자이기도 하지만 애청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지우 전문가님 모르시는 분 없으실 것 같은데요. 정지우 전문가께서 항상 강조해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예. 때를 사자. 예. 근데 오늘이 약간 그 때를 사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절호의 특강인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좀 더 깊게 좀 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주제를 싹쓸이 차트 기법 중에서도 일단 제가 먼저 설명드릴 주제는요. 매수매도 때를 배우자. 이 부분을 좀 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동평균선을 주목하자. 이 부분을 좀 주제를 먼저 가져왔습니다. 일단 종목별 이제 5일 이동평균선 회복 안착할 때를 주목한다. 이 종목별 5줄 이동평균선 회복 안착할 때를 주목한다. 종목별 5개월 이동평균선 회복 안착할 때를 주목한다. 이 세 개를 일단 들고 왔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좀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일단 5일 이동평균선, 5일 동안의 이제 평균 가격을 이동평균선으로 좀 나타낸 선이고요. 네. 그리고 5줄 동안의 평균 가격을 평균선, 이동평균선 선으로 좀 나타낸 가격이고요. 또 5개월 이동평균선도 역시 5개월 동안 평균 가격을 이동평균선으로 나타낸 부분인데요. 이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항상 주식은 5일선 회복되고 이렇게 돌아갈 때 그럴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이렇게 위에 산을 그리면서 이 5일선이 이탈될 때부터 둥글게 꺾이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락 기조로 또 전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신 너무 단기만 보면은 잠깐 꺾였다도 가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기도 보셔야 되고요. 장기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예시를 통해서 제가 한번 또 설명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5일 이동 평균선 회복할 때를 주목하자. 이 부분을 제가 일단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5일이네요, 이번에는. 예. 이 차트가 어떤 종목인지 모르시겠죠? 네,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일부러 어떤 종목인지를 나타내지 않았는데요. 네. 이 종목이 SK이노베이션이에요. SK이노베이션. 이 SK이노베이션을 좀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어보면 네. 이때가 이제 5일선 회복될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쭉 올라갔죠. 전문가님, 5일선이 무슨 색이에요? 5일선이 이 핑크색입니다. 핑크색. 이 빨간색이네요. 빨간색이요? 빨간색부터 이렇게 5일선 회복하니까 위쪽으로 쭉 올라갔죠.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5일선 회복은 했는데 또 여기서 또 횡보를 했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아래 꼬리소 양선. 이때랑 약간 틀린 게 5일선 회복할 때도 웬만하면 이렇게 종가 고가의 강세 일봉 아니면 대양선 일봉이 나온다든지 그런 게 더 좋고요. 그리고 나서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5일선 이탈됐죠. 네. 여기서부터 쭉 횡보하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5일선 회복했죠. 그리고 나서 상승세가 좀 진행이 됐죠. 그리고 나서 재차 5일선 회복을 얼마 전부터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상승세 이어지다가 지금 아마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제가 5일선 회복할 때를 주목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 빨간색 라인선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721선이죠. 이 721선 돌파면 이제 본격 상승 기조로 전환된다. 네. 제가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은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721선을 돌파를 하고 이제 본격 상승 기조로 전환되어 있는 종목이죠. 네. 제가 이 월봉 추세를 보니까요. 거의 한 25만 원대가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아직 상투 신호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삼성SDI나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미 이 721선이 말도 못하게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부담스러운 종목이죠. 그래서 일단 오늘의 주제를 봤을 때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5일선 회복될 때를 주목하면서 항상 5일선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급이 누가 들어왔느냐도 중요하고요. 네. 이때 5일선 회복할 때 수급이 들어온 때 이제 시점은요. 그때는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급등세가 나타났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5일선 회복할 때를 주목을 하긴 하는데 그때 당시에 누가 수급이 들어왔느냐, 그리고 아주 강세 일봉이 나왔느냐, 그리고 항상 721선을 돌파가 임박돼 있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업황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종목들은 또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전기차랑 좀 연관돼 있는 종목이면 또 전기차 관련 테마주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면서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5일선 이동평균선 회복할 때를 주목하자 설명은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 회복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예. 5일선 위에서
예. 봉이 그려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예. 걸까요? 그렇죠. 아. 5일선 위에서 이제 봉이 네. 이렇게 올라타 있어야 됩니다. 아. 밑에서 올라타는 경우도 있고요. 네. 위에서 올라타는 경우도 있죠. 예. 어쨌든 그 경우를 예. 회복이 되어 있는 거라고 우리가 예, 예, 이름을 예. 하고 있고 맞습니다. 5일선 이동평균선을 회복할 때를 여러분 주목하시면 좋다라고 합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720선까지 더 돌파하면 예. 아주 좋은 거네요. 예, 생각을 하게 될 게 너무 많죠. 예. 예. 그래서 일단 주식이라는 게 항상 저는 한 가지만 갖고 판단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설명을 드리죠. 그래야지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 부분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요. 네. 제가 이제 오늘 두 번째로 두 두 번째로 번째. 갖고 온 부분을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좀 가장 핵심이에요. 보조지표 핵심이요? 활용법. 보조지표라고 예. 한다면 아까 전에 예. 파라볼릭 이야기도 들렸던 것 예. 같고 예.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예, 보조지표 활용법, 삭스리 주식투자법. 제가 거의 한 20년간을 네. 제가 이렇게 매매를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고 해본 결과 이 부분이 제가 볼 땐 정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좀 들고 온 부분인데요. 항상 아까 그 일봉이 중요하죠. 일봉. 네, 일봉. 예, 일봉 같은 경우가 또 중요하고요. 거래량, 주식은 거래량이죠. 누가 들어왔느냐.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드렸는데요. 주식은 후라고 하죠, 후. 누가 들어왔느냐가 가장 먼저 포인트를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접근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최대 주주나 연기금, 자사주 매입 들어온 기업들을 좀 더 제가 관심 있게 보죠. 예, 그리고 투자 심리. 침체권에 있느냐, 살아났느냐. 저는 너무 과열되어 있는 걸 안 좋아합니다. 흥분되면은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항상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을 때 그럴 때 성공을 많이 하죠. 사람도 그렇고요. 주식도 과열되어 있는 거는 별로 그때부터 고점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요. 바닥에서 침체되어 있을 때 누군가는 잘 안 볼 때 그럴 때 접근하게 되면 성공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스토캐스틱 지표가 네. 제가 거의 한 20년 동안을 생각하고 이 보조 지표를 설정하고 접근한 부분인데요. 이 스토캐스틱을 5531로 설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단기 지표라고 설정을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파라볼릭, 이 지표를 활용한다. 이 파라볼릭 같은 경우도 기조를 이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MACD가 항상 빨갛게 나타날 때, 그리고 파라볼릭이 밑에서 빨갛게 하나 나올 때, 그럴 때를 제가 기조가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721선 이동평균선 근접 돌파를 주목한다. 이 부분이 다 맞아 돌아갈 때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죠. 제가 그래서 아까도 네. 제가 DIC 설명 드렸는데요. 네. DIC 같은 경우에도 일본 거래량 투자 심리 스토캐스틱 파라볼릭 지표가 맞았을 때가 첫 바닥에서 올선 회복할 때, 그때 했으면 지금 급등세가 나왔죠. 그만큼 이 부분을 아까 DIC도 설명드렸지만 또 추가적으로 제가 비교할 수 있는 종목을 오늘 또 들고 왔습니다. 그래요? 예,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지금 넘어가서 제가 설명을 예. 드리면 박셀바이오죠. 박셀바이오. 아마 최근 들어 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 바이오 쪽에 굉장히 핫한 종목이죠. 네, 신흥 강자.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 회원님 중에서도 이 박셀바이오를 한번 예전에 물어보셨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오. 이 박셀바이오가 완전간의 효과가 나왔었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네. 이때죠. 파라볼릭이 이때 빨갛게 상승 기조로 좀 전환이 됐었고요. 무엇보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강세일봉이 나왔죠. 거래량이 좀 늘어났었습니다. 예. 그리고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올라갔죠. 예, 그리고 역시 투자 심리도가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이때가 50 이상으로 올라가는 시점이었죠. 전문가님, 근데 예. 파라볼릭이 예. 뭘 의미하는 건지 주린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극적극적이에요, 지금. 예, 어떠한 부분? 파라볼릭이 어떤 파라볼릭이요? 의미였죠? 이 파라볼릭 같은 경우는 이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 시점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 기조로 전환되죠. 네. 그래서 이 파라볼릭 같은 경우가 지표 설정을 할 때는 대부분 증권회사 HTS에서 만질 필요가 없어요. 위에서부터 지표는 대부분 이제 숫자들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질 필요는 없고요. 이 파라볼릭이 하락 기조로 전환될 때, 네. 그리고 이제 파라볼릭 같은 경우가 상승 기조로 전환될 때, 이럴 때 이제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네. 늘어날 때,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완벽하게 밀집 국면, 이때 또 밀집 국면이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시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네.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뭐 거의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 보조 지표 위치에서 투자 심리도랑 스토캐스틱 지표 거래량, 일봉 파라볼릭 밀집 국면. 거기에 이제 바이오 쪽은 완전 간에. 항상 저는 바이오 쪽은요. 네.
암이 완전간해라는 얘기가 나올 때 그럴 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간해 얘기 나온 종목이 지금 박셀바이오도 그렇고요. 최근 들어 SCM 생명과학도 그랬고요. 예전에 HLB도 그랬었죠. 예. 그리고 최근 들어 또 엔드포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완전간해 얘기 나오는 기업들은 꾸준하게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늘어날 때, 그럴 때 주목하시게 되면 앞으로도 이 박셀바이오 말고도 성공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보조지표 활용법은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아, 근데 스토캐스틱이 저 아직까지 잘 뭔지 모르겠는데 예.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예, 이 스토캐스틱 지표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531 지표로 531? 지표를 거기 이제 HTS에서 설정하는 란이 있는데요. 슬로우 지표로 가셔야 됩니다. 패스트 말고요. 슬로우로 좀 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한 20년 동안 연구를 해본 결과 패스트보다는 슬로우가 항상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항상 이제 기간 설정을 하는 거 처음부터 5, 그 다음에 3, 1로 설정하시게 되면 이렇게 저랑 똑같이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설정하시게 되면 그냥 이 부분은 항상 매수를 하기 위한 단기 지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를 하기 위한 단기 지표다. 그러면 이런 지표들을 활용해서 예. 지금 이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인지 예, 그걸 예. 좀 체크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일봉도 중요하고요. 네. 제가 항상 먼저 체크하는 게 일봉 먼저를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토캐스틱 지표를 활용을 하죠. 그리고 나서 항상 거래량은 동시에 체크를 하면서 기조를 보죠. 마지막으로 보는 게 투자 심리입니다. 투자 심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열되는 건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 심리들은 마지막에 나중에 예. 50 이상으로 올라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꼭 마지막에 체크를 하면서 먼저 아까 말씀드린 일봉과 단기 지표를 먼저 체크하시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예. 여러분이 매수할 예. 때 다양하게 또 활용할 것들이 많으니까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 또 우리가 예, 세 예. 번째로 살펴볼 게 있죠. 네, 세 번째로 이제 살펴볼 게 있는데요. 네. 세 번째로 살펴볼 게 정배열 상태를 주목한다. 정배열. 예, 제가 뭐 기본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이 부분을 또 이제 간과하시는 네.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정배열 상태, 역배열보다는 정배열 상태를 주목한다. 우리 역주행하면 사고 나죠. 사고. 예. 큰 사고가 그쵸. 나죠. 예. 대형 사고가 납니다. 큰일 납니다. 거의 사망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배열돼 있는 종목들은 잘못하면 주식 투자할 때 이제 죽으로 내려가는 길.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절을 안 하게 되면 그냥 계속 지하실까지 흘러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반대로 정배열돼 있는 종목들은요. 한번 방향을 타기 시작하면 계속 꾸준히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정배열 상태를 주목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밀집 상태를 주목한다. 밀집 상태. 예. 항상 밀집돼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코로나도 확진자 수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밀집돼 있지 않으면 예? 대부분 코로나가 그렇게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지 않죠.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밀집 상태. 잘하면 주가가 폭등할 가능성이 높겠죠. 폭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밀집돼 있다가. 그런데 반대로 많이 벌어지면 그렇게 폭발하지 않고 오히려 이동평균선에 벌어졌을 때는 위험하죠. 한마디로 이미 주가가 위쪽으로 갔을 때는 이미 매수권에 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반대로 너무 아래쪽으로 갔을 때는 이미 너무 침체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악재가 터졌다는 거죠. 회사 자체가 뭔가 불안함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아래도 아니고요. 너무 위도 아닌 적정. 그래서 저는 항상 골디락스라는 얘기를 하죠.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항상 주가가 이동평균선이 밀집돼 있을 때가 네.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배열 상태 추세 돌파 거래량 증가에 주목한다. 아까 제가 여러 이제 보조 지표들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배열돼 있을 때 고점과 고점 이게 자꾸 이제 고점이 낮아지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5일선 이탈되고 다시 회복됐다가 5일선 또 이탈됐다 그러면 정고점과 정고점을 쭉 추세를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확 주가가 일봉이 올라가는 시점이 있어요. 한마디로 방향성이 위로 결정될 때. 그래서 항상 주식은 방향성 게임이라고 하죠. 추세를 돌파할 때 위쪽으로 가는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위쪽으로 가는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방향이 반대로 아래쪽으로 가는 기업들은 반대로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저는 위쪽으로 방향이 위쪽으로 잡힌 기업들을 잘 보시고 추세 돌파는 반대로 추세가 이탈되는 기업이 있어요. 네. 추세 돌파도 있지만 추세가 아래쪽으로 이제
자꾸 이제 고점이 높아지는 기업들이 5일선 회복 안착을 하다가 다시 5일선 깨지고 나서 전저점을 이탈시키지 않고 그리고 나서 재차 위로 가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럴 때 전저점과 쭉 추세를 이어나가 보다 보면 그 추세가 반대로 아래쪽으로 확 꺾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추세 이탈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또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차트 이제 좀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뜸을 많이 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일단 이 SC 엔지니어링을 제가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 SC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요, 무엇보다 이렇게 추세를 돌파하는 시점을 제가 그어놨습니다. 이렇게 고점, 오. 고점을 쭉 가다가 이 순간부터 갑자기 추세를 돌파하는 시점이 있어요. 이 종목 밀집 국면이었죠. 네, 그런데 추세를 돌파하고 나서 갑자기 거래량이 급증하니까 네. 여기서 맨 밑에도 보시게 되면 스토캐스틱 지표가 먼저 단기 50 이상으로 터닝했죠. 네. 네, 그리고 투자 심리도는 역시 50 이상으로 활성화가 돼 있고요. MACD 같은 경우도 빨갛게 이미 상승 기조로 전환돼 있죠. 그런데 SC 엔지니어링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이미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 최대 주주가 꾸준하게 대표이사가 매집을 했어요. 네. 장내 매수세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 고점이 이 추세가 높아지지 않다가 이 추세를 쭉 돌파를 했던 시점이 거래량 급증하는데 720선까지 뚫었죠. 예. 아래 꼬리 대양선까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쭉 최근 들어 랠리가 나왔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역시 이렇게 밀집 국면, 추세 돌파, 거래량 증가, 네. 최대 주주 매집, 이 맨 밑에 스토캐스틱 지표 활용, 그리고 이제 월봉 차트도 중장기는 바닥권에서 움직였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재료가 있는지 미리 몰랐어도 관심 있게 이런 시점에서는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고점을 추세를 돌파하는 기업들 네. 보시고요. 반대로 추세가 이탈되는 기업들은 조심하시고 최대 주주가 수급이 이탈되는 기업들은 경계를 해야 되고 이렇게 바닥에서 최대 주주가 매집 들어오는 기업들은 네. 중요하겠죠. 근데 아마 이 거래량이요. 최근 들어 보시게 되면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사상 최대 거래량에 주목을 합니다. 네. 누군가는 많이 들어왔고 누군가는 많이 팔았는데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최대 주주가 매집이 들어왔죠. 예. 당연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반대로 최대 주주가 빠져나갔으면 네. 이 거래량은 세력들이 이탈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SC 엔지니어링도 네. 지금은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과열권에서 지금은 있기 때문에 경고 종목 지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할 좀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배열 상태 주목하면서 또 이평선끼리 밀집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네.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매수 타이밍 여러분 계속해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 더 있죠, 전문가님? 예,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좀 들고 왔습니다. 예. 쌍바닥, 쓰리바닥을 주목하라. 외바닥보다는 쌍바닥을 주목하라. 외바닥. 외바닥이 뭐예요? 외바닥 같은 경우는 이제 5일선을 기준점으로요. 네. 5일선 회복 안착을 하게 되면 그 저점이 이제 바닥이 형성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가다가 네. 재차 5일선이 이탈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재차 쭉 꺾어지다가 그 전저점을 이탈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5일선 회복 안착을 하면 바로 그 저점이 되면서 쌍바닥 패턴이 이제 그려지는 거죠. 대신 외바닥을 형성하고 나서 재차 그 전저점을 이탈시키게 되면 다시 그 저점부터 해서 다시 외바닥이 시작되는 거고요. 전저점이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바닥이 형성될 때 그때 쌍바닥 패턴을 그려볼 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바닥을 많이 다졌다는 건 그만큼 매물 소화를 바닥에서 많이 거쳐줬다는 거기 때문에 외바닥보다는 쌍바닥을 주목하는 거고요. 반대로 쌍바닥보다는 또 쓰리바닥을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차트는 내비게이션이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항상 좀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앵커님도 네. 지금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전국 일주를 하기가 어렵겠죠? 너무 힘듭니다. 예, 내비게이션 일단은 고장 켜야 나면 돼요. 예, 맞습니다. 내비게이션 고장 나면 저도 지금 운전해서 집까지 찾아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초행길은 더더욱 어렵죠. 그쵸.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 내비게이션을 갖고 차트를 갖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차트 설정을 통해서 해야지만이 이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대신 혹시 내비게이션 잘못되는 길로 좀 뺑뺑 돌아가는 길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셨죠? 경험 네. 있으시죠? 네, 있어요. 차트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100% 신뢰하지는 않아야 되겠죠. 갑자기 잘 가다가 돌발적으로 악재가 나와서 추세가 깨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내비게이션을 참고를 하되 맹신을 하지는 말자. 제가 이 얘기를 좀 그리고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항상
달고 운전도 해야 되고요. 이 차트 설정을 해두고 이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또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예시를 또 갖고 왔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제가 이 CIS를 좀 이제 가져왔는데요. 네. 이 CIS 같은 경우는 이 전고체 전지 소재를 최근 들어 이제 국제과제를 통해서 벌써 한 2, 3년 동안 기술 개발을 하면서 내년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내년도에 완료될 예정인데 무엇보다 최대 주주가 역시 이번에 또 CB 투자를 통해서 투자가 또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가 역시 지분 투자도 들어와 있죠. 그런데 이제 국제과제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수요 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다. 네. 아마 조심스럽게 예상컨대 아마 삼성 SDI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있는 몇몇의 기업들을 보면 성균관대랑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원 다 삼성 쪽이랑 관련 있는 이제 분야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들 부분 이제 관련돼 있기 때문에 삼성 쪽을 앞으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에서 2017년도 12월 달에 외바닥이 형성됐습니다. 네. 5일선 이제 5개월 이평선인데요. 네. 5개월 이평선 회복 안착을 했죠. 쭉 가다가 여기서 이제 5개월 이평선이 이탈되고 회복되지 못했죠. 그러다가 다시 5개월 이평선 회복 여기서 안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전 저점이 되는 거죠. 쌍바닥 패턴이 형성이 됐죠. 그리고 나서 쭉 이제 횡보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하단 추세까지 오질 않았어요. 네. 그러다가 어디에서 터치를 했느냐? 딱 여기서 코로나 터질 때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5개월 이평선 회복 안착을 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기가 이전 저점이 저점 쌍바닥 패턴이 형성되고 나서 어땠죠? 주가가 쭉 급등세 랠리가 나왔죠. 이 당시에 아마 제가 2020년도 그때 1월 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머니투데이에서도 한번 특집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흔들고 쭉 랠리가 나왔는데 이 CIS 같은 경우는 이 전고체 전지 기술 개발도 완료를 했고 쓰리바닥 패턴 형성됐고 밀집 국면이었죠. 그리고 나서 위에서부터 고점 돌파를 여기서부터 쭉 추세를 이어보면 여기서부터 고점 돌파를 했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때부터 추세 돌파와 함께 파라볼릭이 양전환이 전환됐죠. 네.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투자 심리도도 50까지 올라왔고요. 스토캐스틱 지표도 50 이상 올라왔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 거래량이 또 늘어났죠. 그런데 월봉상 이때가 사상 또 최대 거래량이 좀 많이 급증을 했죠. 네. 그리고 나서부터 쓰리바닥 적산병이 나오고 흔들고 나서 날아간 거죠.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여기서 그냥 갔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1,000원이었죠. 여기서 코로나 터지면서 밑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누리신 분들은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죠. 2,000원대에서 잡으신 분들은 거의 한 5배? 4배에서 5배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었고 매수권이었죠. 그래서 이런 제 설명을 듣고 기법대로 순응을 했다라고 하면 하단 추세 근접할 때 매수 기회를 노려봤을 수 있고요. 네. 쓰리바닥을 형성되고 들어가는 거랑 쓰리바닥을 가능성을 생각하고 하단 추세에서 먼저 들어가는 거랑 어떤 게 이제 승률이 좋을까요? 먼저 들어가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선행성으로 쓰리바닥 가능성 있는 기업들은 미리 어느 정도 여기서 하단 추세 근접할 때 기회를 노려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CIS도 이렇게 모든 보조 지표들과 재료도 좋았고요. 작년도 실적도 급증했던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고 종목이었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재료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죠. 내년도가 전고체 전지 쪽에 기술 개발이 완료될 수도 있는 시점이고 2년 후면 삼성도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쌍바닥, 쓰리바닥을 주목하라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 차트와 함께 여러분 외바닥이 아닌 쌍바닥 그리고 더 좋은 건 쓰리바닥 그쪽에서 좀 더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요. 많은 도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매수의 타이밍 참 어려웠는데 오늘 엄청난 또 꿀팁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꿀팁을 갖고 계신 우리 교관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주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0988번으로 정지우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링크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QR코드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휴대폰 여시고 꼭 QR코드도 한번 대보세요. 참여 코드는 7777번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자, 이제부터는 이 매수의 타이밍을 잘 잡아서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필승 공략주로 돌아오겠습니다.